대한방공TV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초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저 현충관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했는데 원래 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성행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야외에 했는데 야외에 와서 보니까 시원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고 또 박진경 우리 대령님 묘역에 와서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엄청 노력해갖고 다 설치했는데 확성기 지원 못 해준다 하고 태극기 못 해준다 해서 제가 조금 걱정했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격리는 어디서 보고 하지 하니까 태극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소형 태극기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미 조금 지나기 때문에 행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유적회에서도 지금 진행해도 되겠죠? 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조금 실제 오늘 하면 더운 날씨 속에 야외에서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갖고 식사 예약도 조금 줄여서 했고 조금 모든 걸 좀 축소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뿌듯한 일입니다. 단지 이제 식군을 다 나눠주지 못했는데 못 드린 분 거 가서 식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끊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설렁탕 한 그릇 그래도 박진경 대령님 생각하면서 전부 다 행사 끝나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표용지 모자라 그러면 안 되지. 표용지 모자라. 아이, 망한다, 딱 말이야. 딱 그 생각이 나셨구나. 아이, 양반 다 박철민 장군의 아버지 박이익주라. 입자 주자. 아, 네, 네, 하늘님, 네, 손수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멸공 윤덕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싶다. 얼마나 고민 많으셨어요. 박원순 얼마 못되게 하고 그랬을 할때 많이 왔습니다. 국방부도 안 줘. 혼자 해서 걔들 같이 모여하는데 말이야. 내가 아직까지는 그 때문에 아, 어서 오십시오. 번지 점프님. 도착하셨습니까? 박기성 사무총장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성원이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8주기 고 박진경 대령 추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어리스린 서울 국립현충원으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의 공로자이신 고 박진경 대령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극기는 앞에 있는 수많은 소형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참 애국가 제창도 막 살아납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같이 불러주시니까.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그리고 우리 박진경 대령님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족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족 및 시민단체는 전민정 제주 4.3 사건 재정림 시민연대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군 관련된 분은 장낙성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전민정 대표님께서 유족 및 시민단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오늘 박진경 대령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저희가 거행하였는데 올해는 현충원 측에서 현충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 묘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도 현충관에서 행사를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행사 3일 전에 현충관 사용 불허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는 신뢰를 저버린 위법 행정이고 불허 결정의 근거가 법령이 아닌 사회적 논란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충원 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충원의 이 위법한 결정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또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호국 영령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진경 대령님 손자이신 박철균 예비역 장군님 오셨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4.3 시민연대 고문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덕 예비역 장군님 오셨습니다. 최근 저희 4.3 시민연대 고문이 되어주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전 4.3 위원회 전문위원이셨던 나종삼 고문님 오셨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정일랑 고문님 오셨나요? 네. 이 정일랑 고문님 오셨습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의 여순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올라오신 우리 고효주 여순사건 위원장님 인사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 4.3 중앙위원회 위원이셨던 우리 유재갑 고문님 오셨나요?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주천 역사수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실규명 도민연대 이승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멀리 아산에서 4.3 활동을 하고 계신 황기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진경 대령님의 진주 고보 동문이신 문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가 태용호 전 의원님의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는데요. 이 태용호 고문님께서 저 4.3 시민연대 합류하심으로써 4.3의 진실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역사 전쟁의 반전이 되고 또 법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 장락승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 예비역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전민정 대표님과 부분께서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4.3
재정립 시민연대를 만드시고 이렇게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는 데 대해서 우리 예비역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3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예비역들이 참가하셨는데 먼저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장 육사 21기 이석복 장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기 동기생 현광현 장군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진주의 박진경 대령님의 와 연관이 있는 공군 소장 김윤주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두규 제동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주고등학교 출신인 28기 구국동지회장이신 정재호 장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그리고 육사 총구국동지회장 최종대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령연합회에서 김성종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최정근 공사 구국동지회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사 31기 서종 장군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 다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박진경 대령 양력 보고를 이성학 제주 4.3 진실규명 도민연대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양력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남 남해군 남면 홍련이 출신으로 진주 고보를 졸업하시고 1942년 4월 7일 오늘이 일본 오사카 외국어 대학교 전신인 오사카 외사 전문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여 학업 성적이 줄곧 1등을 하여 1944년 9월에 수석으로 졸업하자 곧 일본 학도 특별지원병에 강제로 끌려가 치바현 마스도 공병 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공병 소위로 임관되어 제주도 어승생학에서 근무 요새 구축 중 해방이 되자 곧 남해로 귀향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부산에서 우파 사설 군인단체인 군관학교가 발족하자 교관이 되었으며 부산 국방경비대 제5연대 창설 시 2등병으로 1946년 1월 29일 군번 1500001로 자진 입대를 하면서 사병 박진경은 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한 이 마당에 사병이면 어떠고 장교면 어떠냐 하면서 나라 사랑이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후 미 군종으로부터 일본 통치하에서 습득한 공병 기술을 신생 조국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의 권유에 따라 군사 영어 학교를 거치지 않고 1946년 4월 25일부 제5연대 현지에서 군번 1009 하나로 육군 참의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때 서울에서 띤 소장 후에 군정장관이 내려와 참의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제5연대 대대부관, 연대부관 등으로 근무합니다.
군인 박진경은 사병 때부터 제5연대 부관을 마칠 때까지 미군 야전 교범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술 교육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대학에서 익힌 영어 실력을 10분 관리하여 미군과 수시로 접촉하여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미군이 최신식 무기로 바꾸어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건군 초기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 후 꾸준한 노력으로 1946년 12월 중위, 1947년 3월 대위로 진급하자 그해 늦은 봄에 당시로는 노총각 나이인 28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로는 남해 군수를 지낸 정임환 씨 딸 종봉훈 여사로 진주 공립여자중학교 6년제를 나온 그 당시로는 신고급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1947년 6월 1일자로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송 대령이 부관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박진경 소령이 누구의 힘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 최고의 지휘관을 보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 당시 군인으로서는 모두들 선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1947년 9월 중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인사국장을 거쳐 1948년 5월 6일 김일령 중령 후임으로 제주주둔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연대장 부임 25일 만에 6월 1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고 선무공작 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고 당시 작전에 돌입하기 전 각급 지휘관에게 100명이 폭도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이 양민이 희생되었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주민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부장들에게 선무 공작을 강조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부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 박진경 대령 제11연대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은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재임 기간은 1년 13일 43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5월 10일 총성일 제주읍에서 남로당 군사총재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남로당 불락지 5.10 대대장 등 양측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탄령벽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기로 합의. 이것이 박진경 대령 부인 4일 만에 이루어진 남로당 지령하에 암살 모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 읍내 영두골에 있었던 고급 요릇집 옥성정에서 그의 대령 축하에는 미군 장교와 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평소에 술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자정 무렵쯤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돌아와서 11연대 본부에 위치한 제주농업중학교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야점 침대에서 잠이 들자 남로당 뿌락치 군인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대대 제3둥제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위생병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집진적인 박진경 대령을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됐던 남로당 사병 뿌락지 손선호 하사는 애만소총으로 상관인 박진경 대령을 저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생병이 달려와 거짓으로 울면서 시체를 씻어냈는데 애만소총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하였습니다. 직접 총을 쏜 사병은 우는 장면을 쇼를 연출한 박진경 대령이 삐를 씻어낸 부산 오연대 출신 위생병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이 그때 나이는 만 29세였습니다. 암살 연루자들은 문상중위를 비롯해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양회천 2등 상사, 이정호 하사, 신성호 하사, 강성규 하사,
황주복 하사, 김동도 하사 등 모든 9명이었고 관련자 중 이정우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만소총을 소지하고 남로당 반란충에 합류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0일자 국제신문, 현대일보, 남조선민보, 한성일보, 대한일보, 세한신문, 특히 전라도 광주 호남신문 등에서도 박진경 대령 암살은 김달삼이 지령이라고 검찰관 기소물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홍 등 4명은 8월 14일 열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엄도했으며 양이창에는 일제히 급료 몰수와 무기징역을, 강승규에게는 5년 징역을, 황주봉, 김정도 하사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9월 23일 사형 집행 직전 신상호, 배경호 특사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량되었고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슬에서 총살령이 집행됐습니다. 최근에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추도비를 훼손하고 철창 감옥을 설치하고 추도위 앞에 가시나무인 팽자나무를 심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게 시키는 위리안치 주술적인 종이 표시를 추도비 앞 땅에 내리꼽는 등 제주 좌파들에 의해 박진경 대령님이 명예가 추락된 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전책성이 흔들리게 한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192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망월산 인근에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 대한 진론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며 또 23년 9월 23일은 전주 형무소터에서 뿌락치 양회천 2등 상사 진원제를 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박진경 대령을 제주 4.3 양민 학살이 주범으로 악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추도비 앞에서 암살번 문상길, 손선호, 연극을 하여 현대판 박진경 대령 부관 참시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제주 4.3 사건은 종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숙군이 시치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면서 암살번 문상길 중위 일당을 체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등 계기로 육군본부는 바로 남로당이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 박진경 대령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러한 숙군의 결과 국군 내의 좌익 남조선 노동당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6.25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전쟁 초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와 고 박진경 대령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1948년 6월 22일 우리나라 국군 최초 육군장 제1호로 남산공원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고 1950년 12월 20일엔 6.25 한국전쟁 때 나라에서는 을지무궁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952년 11월 7일 제6대 최승만 도지사 주도의 제주도민과 궁정원로의 주관으로 제주 4.3 폭동 사건을 단기간에 평정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이 빛나는 공문을 기리기 위해 추도비를 현재 정릉로에 있는 제주농업학교터 제11연대 본부가 있던 곳이 제주 KBS 방송국들에 세워졌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는 미망인 정봉훈 여사님, 형님인 경남 마산지구 헌병대장인 박진석씨, 부산 수험장 기사인 오천조카 박민주 씨를 초대했습니다. 구 제주시 사라봉에 충원묘지가 조성되자 그곳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일주도로가 확장으로 어승생학 지경이 제주시 충원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노영동 충원묘지 추도비는 당초에 세운 비 비명마모로 내병 식별이 어려워 전두환 정부 시기 1985년 6월 다시 세웠으며 원비는 비 앞에 묻었다고 전합니다. 2021년 12월 국립제주호군 신설로 인하여 현재 제주시 연동산 132대시 1번지 자리에 최종 옮겼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님
양력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사를 두 분이 하실 건데 먼저 제주 4.3 시민연대 고문이신 한강덕 예비역 장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추모사 부탁을 받고 현정역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양을 했었는데 계속 신청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밤낮으로 오늘 새벽 3시까지 다듬다 왔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바꿔서 전열해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진경 대령님의 78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신 박 대령님의 가족과 내외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고소경례를 드립니다. 박진경 대령님은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군정하에 제주도 국방경비대 연대장으로 1948년 50대원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며 발생했던 남부당 무장대의 폭동 진압 임무를 수행하셨던 국군 상군의 최고참 선배님이십니다. 제주도에서 박진경 연대장의 소대장이셨던 최명신 장군으로부터 저는 박 연대장이 영호에 능통하셔서 이군들과 긴밀히 소통하셨고 이하의 장병들과도 정어를 쓰면서 100명의 공지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다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애민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월남에서 명호사관 시절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명의 상징이신 박 연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한 후 축하연이 있었던 78년 전의 오늘 48년 6월 18일 밤에 불의 영내 숙소에서 주무시다가 2명의 부하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하신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후에 박 대령님의 공헌을 높이 들여서 대한민국 최초의 을지 무공운동을 수행하셨습니다. 국방부 비촉에 초대 4.3 중앙위원임을 맡았던 저는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는 상관을 살해한 반역의 부하들에게 애국심이 투철하다고 찬양했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이름은 조선중앙일보였는데 저는 누가 이 신문을 기획했는지 알아보려고 애썼지만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4.3 중앙위원 사퇴 4년 후에 2007년 10월에 한 북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발행 10년이 지났던 북한 노동신문 특집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이 불가사의를 풀어내는 열쇠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열쇠의 이름은 민족의 용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였는데 6.25도 6.25 남침도 북침이라고 머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대남 공작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면서 통일혁명 열사가 조선중앙일보를
상관했고 광명일보 등 10대 신문을 진행해서 선동 공작을 펼쳤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민족의 용서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제목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내용이라 발견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다 할 수도 없이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의 이름은 성시백이고 6.25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간첩자로 처형되었고 그 후에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4.3 의원을 마친 후에 영웅 1호의 공작 활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 특집 보도의 내용은 아직도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당시에 97년에 공론화가 되었다면 4.3 특별법도 통과가 절대 안 됩니다. 덮어놨던 거예요. 이 말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민족의 용서를 받도록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이게 온갖 불가사의를 보낸 열쇠입니다. 이건 놔두고 딴 거 안만 해야 소송이 없어요. 저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도사를 할 자격이 없었는데 한번 결심을 하고 할 말 좀 하자 하고 나온 겁니다. 자, 앞에서 저는 이 영웅 여의 공작 활동을 세상에 알리고도 제대로 노력을 다 했지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집 보도 내용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서 박 대령님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을지무궁 훈장을, 성시백은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은 성시백 2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활동 중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시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성시백 2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온 국민들이 성시백 2세의 존재에 경계에 큰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히 튼튼히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부정선거라는 학동의 국가 불행 사태에 분노에 큰 눈을 뜨고 크게 뭉쳐 행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40대부터 90대의 온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을 응원하며 더 크게 뭉칠 때 하늘나라의 박진영 공군의 최고참 선배께서는 느긋하게 가슴을 펴실 것이고 오늘 군복을 입고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있는 현역의 군 후배 장병들도 박진정 대선배님에 따라서 힘차게 가슴을 펴서 철경만대의 국방 임무 완수에 더욱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철경만대는 철저한 경계로 만반의 대비를 의미하는 약어로 군에는 전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국군 창군의 최고참 선배 박진경 선배님의 78주기 수명사에 참여해 주신 대령님의 유가족과 주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로 또 고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97년 5월 26일에 정시백 찬양보도, 북한 영원일회 찬양보도만 공론화됐으면 그 후에 4.3 특별법, 5.18 특별법 이거 다 안 됐을 거예요. 전 노무현을 만나가지고 2번씩이나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못했어요.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얘기했죠. 못했어요. 나중에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로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건 전부 소설로 쓰면 돼요. 소설로. 북한에는 제가 들은 게 뭐냐면은 아까 북한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은 김용주 말 많이 들었었는데 북한은 소설가들이 집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경치 좋은 데 모여서 쓴답니다. 남파되었던 간첩들이 가만히 얘기 들으면 얘기 많잖아요. 누가 나쁘는 좋은 놈은 글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소설이 돼 나와요. 그게 다 지금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뭐가 있었느냐 이걸 따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 누가 뭘 하는 걸 거의 관심 두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굳어가지고 더 말을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미안합니다. 네. 우리 저 태영호 국회의원 하신 분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제주 4.3 시민연대 고문이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주 제주도를 찾아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가장 오목했던 시절 고독하게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사망하신 고 박진경 대령님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지휘관의 추모비 앞에는 더러운 오수가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도무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을 모신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길가에 벌어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황량한 처소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영웅이 왜 이토록 차디찬 길 옆 오수와 자풀 속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박진경 대령님의 추모비를 마땅히 가야 할 용여로운 자리, 국가가 책임지고 또 끝까지 돌보는 존엄한 곳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영웅의 비석이 방치된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 정통성 주역이라는 암담한 현실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의 제주 4.3 평화기념관과 평화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왜곡의 전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모식을 계기로 우리 보수가 어디서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힘을 어디에 두고 어떤 일들을 벌려야 할지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이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니 모두를 용서하자. 그리고 그 구호 다음에는 제주 4.3 유적회와 제주도에 있는 보수단체가 어떻게 화해했는지 그런 화해의 선언식과 사진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주 4.3의 목적이 모두가 희생자이니 모두를 용서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희생자이니 모두를 용서하자는 그들의 허울 좋은 구호 앞에서 우리가 속 키우고
결국은 기만당했다는 암담한 현실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니 모두를 용서한다라는 호울존 구호 밑에 국가 전복을 꾀한 남로당의 주동자들과 무고한 양민들이 같이 위패를 걸어놓고 같은 반열에서 추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기술해 놓은 역사의 문구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또 공산폭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우리 미군과 군경의 정당한 진압작전은 모두 다 무자비한 학살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김일성의 교시를 받고 남로당 세력이 벌린 잔인한 테러와 민간인 학살은 모두 다 그저 중립적인 표현인 공격 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전시관 안에서 한 행위는 학살이고 다른 행위는 공격, 사망으로 매우 세탁해서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킨 군인과 경찰은 학살자가 되고 총과 죽창을 들고 인공기를 휘날리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던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냈던 김일성과 남로당의 무장대는 그저 평범한 무장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고 반역자와 영웅이 뒤따랐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기념관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에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판 아슈버위츠와 같은 그런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인류 반범죄다는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하자, 모두가 희생자니 모두를 용서하자는 9월 밑에 마지막 결론은 제주도판 아슈버위츠다 해놓고 그 옆에는 이미 반인류 범죄를 보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히틀러 독일, 캄보디아 폴포트의 킬링 피드를 전시해놨습니다. 결국은 이 전시관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은 학살 그리고 히틀러의 반유대인 학살과 같은 그런 반인륜 범죄를 범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사라져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마치면서 제주 4.3 평화기념관은 마칩니다. 제가 갔던 그날 제주 4.3 기념관에는 중학교 학생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경은 학살자로 다 인식하고 기념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도 현상 앞에서 대한민국 국가 보훈이 성지어야 할 제주 국립호국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호국원에 가보니 제주 4.3 국립호국원의 가장 큰 상징인 제주 4.3을 위해서 우리 군경이 어떻게 싸웠는가라는 것은 전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6.25부터 전시했는데 6.25를 우리 국립호국원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벌린 전쟁이다 라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립호국원에 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버젓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반역을 혁명이라 부르고 수호를 학살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나라의 정의와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과정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화해와 상생 모두를 용서한다는 이 호울전 구호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국가 국립호국원에서 6.25 전쟁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떠들고 있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합리화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역사의 뼈대를 갉아먹는 이 참담한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좌파들이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지 바로 알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한 토대 위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주 4.3의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공상무장폭도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상무장폭도라는 용어를 쓰고 거저무장대가 아니라
김일성의 무장대, 남노당 무장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됩니다. 희생된 양민과 나라를 지킨 군경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최전선에 제가 서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영웅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떨쳐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차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장낙성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열공. 오늘 고 박진경 대령님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추모사를 해주신 한강덕 장군님과 태영호 의원님의 귀한 추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왜 78년 전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위해 산화하신 박진경 대령님을 추모하고 그분의 피 끓는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진경 대령님 78주기 추모식을 함께 주관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와 저희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임원들은 고 박진경 대령님과 유가족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3년 전 또 그 이전부터 이 자리에서 박진경 대령님을 추모했는데 너무 덥고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더 정중하게 이 행사를 치르고자 해서 현충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울진무공훈장이 추서된 박진경 대령님이 국가유공자로 작년 말에 추서가 등록이 되자 제수 4.3 이 종북 좌파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이 권오을인가요? 이분이 그 단체들을 만나고 이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취소를 추진하는 이 막장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5.18 유공자는 인후보증, 그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었다. 이것만 보증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과 그리고 공무원 취직대 가산점과 이런 큰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가 누군지, 그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그것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박진경 대령님, 우리나라를 세우시는데 온몸을 바치시고 희생당하신 박진경 대령님의 이 공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겠다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충관에서 행사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그것도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민정 대표님, 그리고 박기승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최종대 회장님, 그리고 박홍균 유가족께서 현충원장과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주 구구한 변명을 하고 이것이 자기의 소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절대 현충관에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보훈처장 한 친구가 있어서 그 보훈처장을 통해서
현재 강윤진 차관, 그때 보훈처장이 있을 때 그 밑에 근무한 강윤진이라는 공무원 출신이 지금 차관하는데 그 보훈처장을 통해서 전 보훈처장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강윤진 사무 차관이. 그리고 이 국가 유공자 취소에 대한 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이 유공자로 지정될 때 그 내용이 없다. 그 유가족들이 본인도 아니고 어디 그 먼 유가족이 올린 그런 것으로 이것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 박진경 대령님의 이 그 을지무공훈장 추서는 이것은 그 돌아가시고 난 후 주어진 것이고 당시에 어려운 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에 줬던 무공훈장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한 그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박진경 대령님이 형벌을 받았다든지 이 내용에 허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취소도 못한다. 그러나 국회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취소하겠다. 이런 그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은 여기 있는 현충 원장 개인의 현충 원장으로서의 그 자신의 재량이 아니고 바로 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지금 오늘도 우리 전국 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 육사 폐교, 졸속 폐교 반대 그 팻말을 들고 현충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 화랑대라는 곳은 여기 많은 분들이 화랑대 출신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평생을 바쳤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관학교 생도를 키우는 학교가 아니고 바로 국군의 요람지이고 당시에 만들자마자 육군 생도 1, 2기가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그러한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것을 밀어버리고 육사를 폐기한다는 명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군사관학교, 선진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선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좌빨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홍범도라는 그리고 이회영, 이종찬 그 광복회장의 아버 부친께서 했던 그 이회영의 흉상을 사관학교 생도들이 매일 그 공부하는 거기에다가 떡 흉상을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흉상을 갖다 놓은 이러한 폐악질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아까 이태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강하고 잘 사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말살시키고 국계 아가리에 쳐넣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방위 역사전쟁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전쟁에 패하면 여기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묻혀있는 이 땅이 바로 공화국 인민 영웅의 묘지가 될 것인지 어떤 어느 날 아파트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은 이 상황에 한탄과 그야말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제주 4.3 사건 재정립을 위한 불같은 열성과 박진경 대령님이 멸사 봉공 호국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큰 뜻이 더욱 소중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광채와 같다고 봅니다. 비록 이 순간 애국 시민들이 애국 동지들이 절망에 빠지고 탄식의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춥다는 이런 말과 같이 이 무도한 이재명 종북 좌파 정권은 결국 조만간 무너지고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고 박진경 대령님의 영령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통일 자유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님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성악가님께서 고 박진경 대령님께 바치는 특송 기다리는 마음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달라 하는 노래 찾아서
바닥에 앉았니까. 오늘 그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러주셨는데 아마 하늘에 계신 박정경 대령님께서도 이런 어렵게 된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잘 받아줬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날씨가 더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헌화 및 분양이 있겠는데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하여튼 유족, 시민단체, 군단체 순으로 헌화 및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단체부터 먼저 나오셔서 감옥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인데 어떻게 한몫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주 4.3 그 구분해가지고 쭉 시민단체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선 제주 4.3 그 시민연대부터 쭉 나오시면 그 국화 종이는 많으니까 전부 다 국화 한 종이 정도는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련 단체 분들 전부 다. 그 제주에서 올라오신 도민연대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이어서 군단체 그 단체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1기 4명. 이제 또 요청서 21기 동기 4분 놓으셔서 먼저 단체 좀. 국가는 충분히 많으니까 그게 각 한 통이씩 걸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고등학교도 같이 왔는데 그 다음 민주고등학교. 여기 관공단체 민주고등학교.
이제 공연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 촬영할 겁니다. 하는데 유족 대표이신 박철균 박진경 대령 선장입니다. 예비역 육군 장군이시고요.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장락승 이사장님 목소리를 크게 육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장락승 이사장님과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단체 선배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태호 의원님이랑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뭐 국민의 무슨 권리를 박탈했다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우리 민주 사회에 있어서 선거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 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공산주의 김가 일시 정권에, 지금 뭐 저런 정권은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런 정권으로 가느냐 하는 죽과 사는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을 확고히 했던 것이 4.3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최근에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딱 느낌이 왔는데,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서 콩은 콩, 팥은 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예. 박진경 대령의 왜곡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경이고, 그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하고 해석은 각자 다를 수가 있죠.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님이 평화재단에서 봤던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실로 자유롭고 바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논란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양손인데 뭐 박진경 대령의 조카나 딸, 아들 뭐 이런 분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되는데 현행법상 손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가 지금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됐느냐? 이건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죠. 진실 앞에 약간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현충 원정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권력 앞에 본인들의 소신이나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 하나입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할 수 있는 세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추모 행사를 했고 몇 명이 왔다. 태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4.3 사건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심하게 왜곡돼 있어서 뭐 존 메리라는 미국 좌파 학자들은 해석은 달리합니다. 해석은 달리하지만 사실은 왜곡을 안 합니다. 근데 이 4.3 사건 왜곡의 출발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몇 명이 사실을 왜곡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 간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곡을 마주하고 언론중재위원회니 뭐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듣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사실은 남아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종삼 고모님을 모시고 책을 썼고 2년 만에 1000권이 팔려서 다시 지금 2쇄가 이제 올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콩은 콩, 여당 대표가 얘기한 팥은 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념서적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여러분도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중도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했던 남북한 분단사를 쓴 신봉용 교수님이 양심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동안의 뭐 연구 업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와 우리 사무총장님, 형님이 조만간 이제 만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잘못된 왜곡을 사소한 한계에서부터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두 단체와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관계의 확실한 정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이 역사 왜곡의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모든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 계획된 시간보다 한 20분 더 추가가 됐는데 오히려 작년 실내할 때보다 더 짧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식사도 저 빨리 예약해놨는데 하여튼 좀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단체 기념 촬영하는데 현수막을 배경으로 찍는데 저 배경은 하여튼 전체가 들어가게 좀 젊으신 분은 앞에서 좀 수그려 줘야 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가 있는데 식권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3개 정도 없으면 다시 그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조금 식사 늦게 하시더라도 앞에 분들 먼저 가시고 합니다. 자, 앞으로 전부 다 나오십시오. 사진을 잘 찍어야 의자 갖고 가서 앞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앞에 줄 계시면 쪼그리 않고 조금이라도 앞에 소도 될 거거든요. 김하재 선생님 앞에는 김하재 제가 이 앞에 소도 될 거고. 아이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 여기 소라 입어요. 이 밑에 언덕 밑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밑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청년? 너무 옆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목까지 마시죠. 인수막 너무 벗어나시면 또 손에 안 들어올 건데. 네, 앞에 앉는 것도 괜찮은 거.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조심. 그거 앉아도 되겠다. 또 6.25 전사자신데 김병호 신주지 여기와서 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가서 앉겠습니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이리 앉으세요. 거 앉아. 뭐 그냥 제일 좋은 사진 찍으시고 하나 둘 사진 3번 찍겠습니다. 윤감우 씨 안 깎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파이팅 못하죠? 대한민국 하면은 박진경 하면 명예회복 하면서 사상은 동과 반란이다. 박진경. 명예회복! 박진경. 명예회복!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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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